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딱풀 8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모든 조간신문 일면 톱 기사는 크다란 사진과 함께 홍수피해입니다. 홍수피해. 최악의 장마를 맞았는데 오늘은 또 태풍까지 온다. 그래서 모든 신문이 일면 톱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41일 최악 장마에 오늘 태풍까지 덮친다. 조선일보 사진도 아주 크게 실었습니다. 그 섬진강 범람한 그리고 물에 잠긴 구례 이 기사를 일면 톱 기사를 실었고 중앙일보 9년 만에 최악장마 오늘 태풍까지 온다. 그리고 소들이 물길을 피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도 실었습니다. 각 지방 언론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또 물에 잠긴 화개장터, 낙동강 북 터진 창녕 이렇게 또 사진과 같이 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자 모든 조간신문에서 홍수 피해를 전하는 와중에 정치권에서 또 이것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했느냐? 아니다. 그런 또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 효과,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원점으로 돌리기도 하고 상당히 폄훼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자, 동아일보 6면 보시면 폭우 계기 4대강 공과 논란 재점화. 자, 폭우를 계기로 해서 4대강의 공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자, 정치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당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은 이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은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 실제로 이 섬진강도 했다면 범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섬진강은 빠졌죠. 그래서 다른 한강 유역이나 낙동강 유역이나 이런 데는 홍수 피해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섬진강은 상당히 큰 범람을 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거 구례 같은데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당에서는 4대강 사업 폐해는 이미 입증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쟁점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해볼 문제는, 추미애발 검찰 인사 후폭풍. 이것도 모든 조간에서 다루는데 다각도로,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먼저 사면을 보시면, 추미애와 문찬석은, 사의를 표명했죠. 이번 인사에서 원래 강주지검장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으로 자천이 되니 그냥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문찬석 이제 전 강주지검장이죠.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그 전에 이성윤과 윤석열이 대체를 했을 때 최강욱의 기소 문제를 놓고 최강욱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기소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차례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그 직후에 문찬석 강주지검장이 지난 2월 달이죠.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 공개석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거역하면은 지시를 거역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검사들을 지휘하느냐 이렇게 정면 비판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문찬석 강주지검장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죠. 자, 그 결과인지 문찬석 강주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자천성 인사를 당하고 사표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다 주도했죠. 윤석열 패스하고 신망 싸움 문을 발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찬석 전 지검장은 감찰 대상자가 막 승진을 했다. 자, 이런 완전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인사가 만사다. 원칙 따랐다. 누구누구 사단이란 윤석열 사단 이런 말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추미애 사단이란 말이 새로 생겨났죠. 여기에 대해서 문찬석 지검장은 편향 검사 앞세워서 우려가 된다. 그리고 장관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검언유착,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죠.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비판을 정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찬석 전 지검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중앙일보 신문에 보시면은 이성윤이 검사냐? 그때 이성윤 비판해서
지금 자체성 인사당해서 사의를 표명했죠. 그런데 다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성윤이 검사냐? 채널A 수사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또 본인이 검찰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막 날리고 갔습니다. 정권수사 걸려 있어 이성윤 유임시킨 거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장에. 지금 딱 가로막게 하려고 정권을 차리는 권력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대로 앉았으면서 가로막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고, 윤석열 총장만 남겨두고 혼자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성윤에 대해서 그분이 검사인가요? 저는 검사라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서울신문 이면 기사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핵심이죠. 왜 이런 검찰 인사를 했느냐? 윤석열 주변에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사단이라기보단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던 그 팀이죠. 조국 일가 비리, 유재석 감찰 무마,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이것을 수사했던 검찰들을 다 한 집으로 내보낸 겁니다. 지방으로 막 보내고 법무부 연수원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서울신문에서 이면에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반윤석열에 꿰찬 검찰 빅4 권력수사 용도사매로 끝날 듯. 자, 반윤석열, 친 이성윤, 친 추미애, 친 정권 검사장들이 빅4 자리를 꿰찼습니다. 전부 호남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사단 검찰 주요 보직 삭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고 검찰국장에는 또 친문인 심재철, 그리고 자천된 문찬석 지검장은 항의성 사의 표명,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아래 기사 보면은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참모에 이어서 검찰 조직 축소로 윤석열 룽기 없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까지 축소해서 결국은 검찰총장을 식물총장, 후사비 총장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늘색으로 칠해드린 부분은 여야의 엇갈린 평가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 통합당은 짬짬이 인사, 애완용 검사가 득세를 했다. 애완용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균형 인사, 1년 전엔 윤석열 측근에 독식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균형 인사,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전부 호남입니다. 자, 호남이 득세한 이것을 균형 인사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볼 텐데요. 진중권이 문재인에 돌아선 이유 3번 더하겠답니다. 진중권 교수는 원래 진보학자죠. 그런데 그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진보의 민낯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로 비판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진중권이 왜 그렇게 조국의 진보의 민낯에 대해서 조국을 비판하고 진보의 민낯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매일 몇 건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비판을 하느냐?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3번 떠학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에게. 자, 조선일보, 다른 언론도 나왔는데 조선일보 6면을 보시면은 진중권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니 그때 문 대통령에게 크게 떠학했다. 이 기사가 있습니다. 자,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추모하는 그런 글이 쓰여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3번 떠학했는데 그래서 문재인은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겁니다. 첫 번째는 양념 발언,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양념 발언이 있었죠. 그때 이 SNS에 친문 네티즌들이 막 아주 극단적인 이런 글들을 막 올리면서 상대방을 비판을 하고 막 했었죠. 그것을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이 민주주의를 다채롭게 해주는 양념이다 이렇게 정당화했을 때 이것은 검열 지지자들의 행패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2017년 3월에 그때도 뭐 대통령 되기 전이죠.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저도 진중근 교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다까지는 알겠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미안하죠. 그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했으니. 그런데 도대체 고맙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때 대선을 준비하던 후보죠. 문재인 후보가 그 세월의 희생 학생들에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중근 교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나는 아직도 그 말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고맙다는 표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아직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은 못 찾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중근이 문재인에게 실망한 세 번째,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줬다. 글쎄요. 도대체 무슨 마음의 빚을 줬다는 이야기인지 국민들이 전부 분노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줬다. 자, 어제 제가 송국근 혼술에서 말씀드렸죠. 조국 씨는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가족 비리, 개인 비리로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권력형 비리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본인을 비판했던 그 기자들을 유튜버들 막 고소를 하고 또 SNS에 연일 글을 올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SNS에 글을 올려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손해보는 윤석열 검찰 손해보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에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에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서울신문 구면에 있습니다. 자, 검 울산 수사 문 탄핵 밑자락 간 것, 조국 부적절한 발언 논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청와대가 7개 부서를 총동원해서 불법 개입한 그 수사를 한 것이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장관 제명 1년 되던 날, 어제가 장관 제명 1년 됐네요. 법무부 장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조국 씨가 검찰이 여당 총선 패배를 예상하고 노선을 재설정했다. 그리고 시로에 따라서 맹견, 애완견 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진중근 교수가 뚱땅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완전 실성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여당 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을 탄핵하기 위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 자, 이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탄핵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뭐 총선 결과에 일단 상관없이. 그렇다면은 탄핵될 만큼의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죠. 검찰이 수사해서 거기서 법대로 수사해서 탄핵될 만큼 그런 잘못을 울산시장 선거에서 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뭐 세 가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있었죠. 조국 비리, 유재수 감찰문마, 이 두 가지 빼고 울산시장 선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려 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탄핵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정치 수사를 하더라도 아무 근거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7개 부서가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고 청와대에서, 그래서 지금 13명이 1차로 기소가 됐고 결국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서 이 수사가 지금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여당이 참패했으면은 탄핵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게 조국 법학자 조국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참 총선에서 이겼기에 망정이지 졌으면 탄핵됐을 거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여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말만 해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 검찰 수사대로라면은 7개 부서, 청와대 부서를 총출동해서 표적 수사하고 하명 수사하고 뭐 선거 공약 개발하고 여당 후보 막 교통정리하고 이런 일까지 다 했죠. 그래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됐으면은 탄핵됐을 거다. 이것이 조국이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총선에 이겼으니까는 탄핵 안 됐다. 그래서 지금처럼 권력을 총동원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손발을 자를 수 있었다. 그 말인 거죠. 자, 다른 주요 기사는 오늘 청와대 인사가 임박을 했다.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교체설과 유임설이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양정철이 다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갈 것이다.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합당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어부질이다. 야당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 여당이 못해서 그렇다. 그런 분석들이 오늘 조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당이 앞으로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한겨레 신문 옹문 보시면은 정강 정책도 대수설의 반경 노린다. 그리고 내달 3일 제도약 위한 비익 이벤트를 한다. 당명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고 왜 내달 9월 3일이나 하면은 김종인 출범 한지 100일입니다.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한걸 탈퇴한다 해서 여의도 당사도 2년 만에 복귀하고 당명 조합형 당세 검토 중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 송구권의 혼술 생각은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언제까지 제1야당이 집안 정리만 하면서 당명 바꾸기 놀이, 색깔 바꾸기 놀이 이거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정상적인 체제를 갖춰서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데 제1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대위는 해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공식 당대표를 선출해서 제대로 당 모습을 갖춰서 대한정당으로서 나가는 게 정도겠죠. 조간 땅풀이었습니다.